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7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로에서 일하고 계시는 박서연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다고 해서 되게 불안한데요. 이런 소식 들으시면 박 부장님 일단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부터 고민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애들이 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잘 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긴 증시보다 하지만 그걸 먼저 걱정하시는군요. 예. 근데 지금 영국에서 6월 21일 기준으로 영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델타 변이에 대한 치명률,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 0.13%에 불과하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예, 옛날보다 꽤 낮아졌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의 국민의 70%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 백신 맞은 상태에서의 어떤 치명률이라 우리랑 이제 100%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맞은 상태에서는 거의 사망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처음 퍼졌던 변이인 알파 변이 요거는 이제 사망률이 한 1.8에서 2% 정도였거든요.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델타 변이 자체에 대한 우려를 사실 크게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이 백신 접종을 더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제 전반, 증시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강한 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좀 증시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6% 그리고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2% 올랐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1.37%에 거래돼서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ISM이 집계한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60.1로 역대 최고였던 5월에 64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 나온 뉴스들을 잠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 피크 쳤나. 두 번째, 청개구리 같은 금리. 세 번째, 독한 말 내뱉는 월가 거물들. 이렇게 오늘은 3가지 포인트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경기 피크 쳤나 이건데요. 방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비스업 심리 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ISM에서 나온 걸 보면 5월에 역대 최고치였는데 그것보다 떨어져 가지고 6월에는 60.1. 또 IHS 마켓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5월에 역시 역대 최고치였는데 6월 달에 떨어져 가지고 64.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면 사실 설문조사로 만든 건데 이게 사실 오늘 새벽 월가 증시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다우하고 S&P 500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역대 최고치 다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그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이 증시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은 GDP 전체에서 한 75% 정도가 서비스업을 차지하고요. 우리나라랑은 달리 제조업은 사실 굉장히 적은 비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면 전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마킷 그리고 ISM 둘 다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다 둔화된 걸 보면 확실하게 서비스업이 둔화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 경기를 좀 하반기에 끌어내릴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지수 큰 지수 흐름 그것뿐 아니라 좀 세부 지수를 봐도 조금 문제가 있던 게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 그 서비스업 지수를 이제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항목을 한 10개 정도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ISM 서비스 고용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고용지표는 이제 얼마나 사람을 구하는 게 원활하냐라는 건데요. 이 지표가 기준선이 5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걸 보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집에 있어도 실업수당이 꼬박꼬박 나오다 보니까 이 실업수당 받을 때까지는 집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많이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하려면 임금을 높여줘야 되는 이슈 때문에 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조금 끌어내리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좋은 거는 이 고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산단에서의 문제이지 이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요가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균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한 75%, 뭐 77% 뭐 이렇게 차지를 하니까 이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걸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포인트 잡은 게 미국 경기가 피크 쳤냐 이건데 이거 지금 ISM이나 ICS 마킷이 발표한 구매관리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진 거 가지고 피크 쳤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미국 경제라는 게 지금 월가 전망기관들 쭉 얘기하는 게 2분기에 피크 치고 3분기, 4분기에 좀 속도를 좀 둔화시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성장률 자체를 수치로 보면 떨어지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센터 집계에 따르면은 미국 1분기 성장이 6.4%였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성장률은 9.4, 그 다음에 3분기는 7.6, 그 다음에 4분기가 5.3%로 점차 감속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러면 과거에 미국은 몇 % 성장했냐는 거죠. 미국은 통상 한 3% 전후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현재 4분기가 감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높은 5.3%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절대 레벨을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둔화하는 어떤 속도를 볼 거냐 그거에 대한 논란 차이는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결코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놨던 돈에 대한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 미스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비관론자 있죠. 누리엘 루비니, 맞습니다. 뉴욕대 교수님. 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고까지도 하셨거든요.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질 않고 커머더티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연 오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제는 사실 또 유가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주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유가가. 네. 뭐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UAE라고 아랍에미리트 그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합의다라고 해서 파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유가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생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급락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것을 사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여기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패턴의 가격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조금 불안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 서비스업 지수, 심리 지수인 구매관리자 지수 가지고 좀 시장에서 조금 충격, 약간의 아주 큰 충격은 아니지만 약간의 충격을 좀 받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 경기 과연 피크를 쳤나? 뭐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그 미국 경기 피크 쳤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개구리 같은 금리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어제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이 재무부 집계로 보면 연이 1.3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1.4% 아래로 떨어진 거는 그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한때 3월에는 1.8% 가까이 올랐다가 쭉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월가 전망하고는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금리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월가 전망을 일단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4분기에 한 연 1.79%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둔탁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떨어지겠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이슈랑 약간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크를 치고 조금은 이제 속도를 줄여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다소 사실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 네. 거는 지금 이 물가 압력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금리라는 거는 경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이 물가에 대해서도 가격이 결정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는 이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7%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가팔라서 인플레 압력조차도 좀 묻혀버릴 정도인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또 뭐 델타 변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분기 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너무 올라간다고 걱정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77%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테이퍼링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또 지금은 떨어지는 거를 또 문제 삼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제대로 된 조정이 없어서 빌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실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하반기에 지금 재정 정책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경제학에서 또 구축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풀었는데 이 재정을 풀기 위해서 국고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부양 효과가 도루묵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축 효과 자체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금리가 낮게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면에는 나쁜 면과 좋은 면이 같이 오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사실 좀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공개 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월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게 2023년에 금리를 좀 2번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힌트 같은 게 나왔는데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게 회의록에서 좀 나오면 그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또 회의하면서 또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니면 무슨 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금리가 오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제 금리 떨어진 게 일회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회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연말 연초쯤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있나 보네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걱정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반등하면 오히려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채권 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좀 더 저기 경제를 좀 더 어둡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 투자자들은 좀 더 경기를 좋게 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경기가 어두워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관론자들이 모이는 시장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청개구리 같은 금리라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독한 말을 내뱉는 월가 거물들의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월가 거물들이 막 그 시장이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비즈니스 인사이더란 매체에서 미국 매체에서 쭉 모아서 좀 보도를 했는데 다 모아서 읽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한 3분 정도 제가 여기 이제 기사에는 상당히 여러 분이 나오는데 3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마이클 버리라는 분인데 역시 그 빅쇼트라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다룬 영화의 사실 실제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죠. 이분 이제 2007년에 공매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도 예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붕괴의 어머니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면서 이걸 앞두고선 밈 주식,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는 주식, 또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기 행각에 개인 투자들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경고를 한 6월 달에 내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이제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5월 상승장 때 닷컴 버블이 떠올랐다. 이게 닷컴 버블이 같은 게 언제 끝날지 단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신채권왕, 그러니까 옛날에 채권왕 그러면 다른 분이죠. 근데 지금의 새로운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또 3월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식이 비싸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15% 이상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월가의 거물들이 사실 시장 붕괴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나 닷컴 버블 붕괴 예언한 분도 역사적 거품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 이분도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더 커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 되게 불안해 보여. 지금 오늘 새벽에 또 좀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징조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거든요. 또 일부 민주식도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월가 거물도 왜 이런 얘기들 막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별다른 조정이 없이 사실상 지금 12개월도 아니고 거의 한 18개월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정말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제 월가 거물 중에 하나가 15%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사실 지수가 15% 정도 떨어지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상 보통 시장이 붕괴된다, 약세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수 기준 30% 내지는 20% 이상의 급락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도를 보게 되면 물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Mother of the Crash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붕괴의 어머니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을 제외하면 그 정도의 어떤 약세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증권사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한 이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약세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오는 경우가 제 경험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얘기를 당연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좀 균형 잡힌 관점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정부가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비관론만 있다면 시장이 바로 붕괴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그 상반기만 해도 미국 증시가 다 두 자릿수 상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약관론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슈인 독한 말을 내뱉는 월가 거물들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서비스업 심리지수가 주춤하면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성장은 주가의 땔감입니다. 하지만 성장이란 땔감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대감은 낮추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금리가 오를 것이란 월가 다수의 전망과 달리 시장 금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미 연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세 번째, 월가 거물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시장 붕괴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월가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경고를 듣고 참고는 하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하루 좀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하루 좀 월스트리트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많이 오른 날에 제가 네. 출연을 해서 예.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그 저희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출연하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 또 많이 해주셔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 7월 7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